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차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근래 비트코인 정말 무빙이 심상치 않은 무빙이죠. 지금 뭐 거의 7일 동안 내리기만 했고 내린 거를 바로 반등을 해줬지만 요거 하루 만에 뭐 1시간 만에 다 빼버렸거든요. 뺀 걸 또다시 올려버렸어요. 올리고 지금은 약간 약세장으로 들어섰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다른 거 뭐 외부적인 기사 뭐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이 차트 분석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고배율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 물타기 하시는 거, 평단 셋업 작업하려고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 리스크 내가 조절해가지고 잘 하시면은 괜찮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물타기는 절대적으로 좀 최후의 수단, 보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타기는 전 추천드리진 않고요. 진입자리 딱 나왔을 때 진입 들어가서 아니다 싶으면은 빠르게 컷하고 재진입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은 한번 움직여 버리면은 최소 제가 봤을 때는 3,000불에서 방향 잡으면 3,000불에서 5,000불 정도 지금 등락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고배율 들어가고 물타기 지속적으로 한다? 이거는 시드를 녹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차트 분석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트레이딩 뷰 차트예요. 근데 이 트레이딩 뷰 차트는 뭐 여러분들이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각각 사용하시는 거래소에서도 지표 설정이나 추세선 긋는 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제가 썼기 때문에 요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설정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보조지표 보지 않습니다. 뭐 이평선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 있는 것보다도 그냥 보조지표는 정말 보조로 내가 보는 관점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엔 차트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분석하시는데 보조적인 역할이니까 많이 깔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저는 지표는 딱 하나, RSI 이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은 저는 4시간 봉 차트를 좀 많이 봐요. 지금은 단타 진입 자리 뭐 보려고 5분 봉 15분 봉 보는 것보다 단타 들어가려다가 물려가지고 대응 못해가지고 손절치고 청산 나가고 이러는 것보다도 지금 4시간 봉 보고 알맞은 자리에서만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봉 차트에서 보면은 고점부터 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일봉으로 좀 바꿀게요. 추세선을 좀 그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추세선 그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추세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락 변곡이 나온 자리들, 이런 추세선은 좀 장기 추세선은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좀 크게 해가지고 잘 볼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 또 그어주고, 이런 자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폐기하는 게 맞죠. 이런 자리들은 지금 상황에선 폐기를 할게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세팅을 해두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런 추세선에서 리테스트를 받고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그러면 세팅은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잘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세팅을 했다시피 아래에 우리 지금 가격대도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이죠. 바닥에서 추세 변곡 나온 부분, 요런 자리들 추세선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 자리도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들은 장기적인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선 굵게 연결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을 그을 때 상방으로 가는 추세선을 아래 부분만 긋는 게 아니라 위에도 그어 주셔야 돼요. 위에도. 그래서 여기가 아마 1파, 2파, 3파, 4파, 5파 임펄스가 나왔거든요. 임펄스 파동 고점에서 여기 고점 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점 추세선도 작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작도를 해줘야 돼요. 이 자리도. 이런 자리들은 단기니까 조금 얇게 이렇게 그어주시고, 지금 다시 4시간 봉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4시간 봉 보고 다시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추세 변곡이 나와줬던 자리,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갑자기 급등이 나왔던 자리, 이런 자리들은 추세가 변곡이 됐으니까 요 하방 채널선을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고, 이게 나중되면은 또 리테스트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이런 선들을 많이 그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도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 자리는 예외. 이 자리는 평행 채널, 패러럴 채널 요 선으로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리 이렇게 고점 2개 형성이 됐고, 채널선을 지금 현재는 떨어졌다 채널선
리테스트 저항받고 다시 내리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세팅을 또 해두시고, 지금 여기도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 자리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위로 고점에서도 지금 체크를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나 지지선 저항선, 저는 요즘에는 지지선 저항선 요거를 좀 안 믿어요. 그래서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랑 요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추세선은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그리고 지지선이나 저항선은, 지지나 저항은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요 근래는 저는 웬만하면은 뭐 지지 저항을 이 수평선으로 따로 잡아놓진 않아요. 가로줄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진 않아요. 요즘에 뭐 비트코인 보면 알겠지만 쌍바닥 자리는 좀 나오긴 해요. 뭐 여러가지 뭐 트리플 바닥도 나오긴 하지만 쌍봉 패턴은 좀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 요 근래 뭐 요게 조금 저는 지지선이랑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맞지 않는다, 지금 트렌드에는 그렇게 그닥 맞지 않는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선이랑 저항선은 저는 그어두진 않고 추세선을 좀 많이 그어두는 편이고, 대신에 지지나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물대 설정으로 지지나 저항을 그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계속 작도를 좀 해볼게요. 이런 자리들은 채널선이 되겠죠. 이게 왜 과거 차트들도 계속 왜 긋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 차트들 나중에 이 채널선과 저항선들이 여러분들 코인을 단기적으로 하실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나중 되면은 뭐 이런 선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자리들이 나중 되면 정말 유의미하게 진짜 되게 중요한 자리들이 되니까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추세선도 여기랑 여기도 추세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랑 여기도 추세를 그어둘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어둔 다음에 나중에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해 두셨다가 그거는 이제 지워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추세를 좀 많이 긋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선 매매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섹터별로 좀 나눠 놓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고점과 저점이 형성이 돼 있다. 저점과 고점 여기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섹터에 대한 매물대를 설정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픽스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박스권 구간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거래량이 이루어졌는지 요거를 체크를 해둘 겁니다. 요걸 체크를 해서 여기는 가로줄로 그어둘 거고, 이 자리가 만약에 왔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요 근래는 매물대 지지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 좀 여러분들 중요하게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만 설정을 해 놓는 게 아니라 요 구간도 설정을 해야죠. 만약에 더 빠졌을 때 대한 이 구간도 저는 섹터를 나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픽스트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다시 여기서부터 설정을 해둘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곳 여기를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둘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이 구간도 지금 하락을 주구장창 해주다가 매물대를 깔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구간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매물대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한번 매물대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던 자리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구간도 지금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매물대 구간을 체크를 하면 이 자리가 나오네요. 이 자리는 실제로도 매물대 맞고 크게 급등을 해줬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겹치는 자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겹치는 자리들. 그런 겹치는 자리가 왔을 때 추세 변곡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겹치는 자리가 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런 자리들에서는 한번 롱을 받아볼 만하다라고 하고 진입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매물대 이 섹터에 대한 가장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매물대 지지, 그리고 이 부분은 추세선 바닥에서 현재 여러 번 변곡이 나왔던 추세선, 그리고 상방에서 하방으로 떨어지는 하방 추세선, 이 구간이 리테스트를 받고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우리는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겹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겹치는 구간들,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들도 우리가 진입을 들어가 볼 만 하겠죠. 매물대,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선,
그리고 하락 채널선 겹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도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갔을 때도 지금 여기 고점 찍고 나서 매물대 형성되고서는 추세가 전환이 됐죠.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여기만 체크를 해보면 되거든요. 이 자리 체크해 두시고, 이 자리는 위에 올라오면은 조금 자리가 애매하긴 하네요. 위로 올라왔을 때는 조금 자리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자리들 두 군데 겹치는 구간, 요런 자리들에서 숏을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들에서도 숏 들어가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숏은 지금 진입 자리가 조금 길게 볼 자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손익비가 그렇게 확신 있는 자리들, 겹치는 구간들이 없기 때문에 숏은 웬만하면은 고배율 들어가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 요런 자리들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숏 같은 경우에는 숏 타점은 이런 자리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 하방 추세선, 그리고 상승 채널선, 이런 자리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아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들이 또 추세 기반 피보나치 요거 보면은 1.13 부근일 것 같거든요. 1.13 보다는 조금 더 높네요. 조금 더 높은데 요런 자리들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는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데서 이제 피보나치 값을 좀 보시는 거예요. 피보 값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방에 대한 되돌림 자리들을 또 봐야 되겠죠. 이 상방에 대한 되돌림은 이런 자리들은 아마 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값을 썼을 때 1.13, 요즘에 1.13이 잘 맞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에 1.13 요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25.3, 25.35 자리가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자리랑 겹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 했을 때 요 자리 0.5부근 그리고 추세 기반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1.13 부근 약간 유의미하죠. 요 자리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번 달 내로 떨어졌을 때 이 자리가 겹치는 부분들도 많고, 피보나치 되돌림 0.5 자리 그리고 하락 파동의 1.13 부근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왔을 때는 한 번은 롱을 또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선 또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차트를 분석을 할 때 겹치는 자리들, 조금 진입 근거가 여러 개가 좀 있어야 돼요. 진입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많이 올랐네 숏 잡아야지, 많이 떨어졌네 롱 잡아야지, 맞을 순 있죠. 근데 요 근래에 이거 여기서는 지금 이 박스권이니까 그렇지, 저도 예전에 여기서 많이 올랐네, 이렇게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네, 여기 되돌림 자리겠네, 숏 잡아야지 했다가 이거 그냥 상승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입 근거를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세팅을 할 때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차트 켜놓고서는 추세선 그어놓고 추세선이 겹치는 부분, 그리고 별다른 거 없잖아요. 이 픽스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그래서 매물대 깔리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매물대 지지, 그리고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손절이라는 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 진입, 손절가 딱 적어두시고 손절 잡고 진입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진입, 애매한 곳에서 진입하시기보다는 괜찮은 자리들, 겹치는 자리들, 차트상 분석을 했었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아니면은 저항을 맞을 부분들, 그게 여러 가지 근거 하에 조금 겹치는 자리들 찾으셔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차트 공부나 아니면은 진입, 그리고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로 저한테 관점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게 ABC 파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승, 아직 이 구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펄스도 저는 괜찮다고,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트코인에서 제가 이렇게 1대1로 되돌려 놓는 임펄스 파동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ABC, 지금 여기가 B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ABC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이 자리에서 맞고 다시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진입할 때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시나리오 1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지금 상방을 볼 때 겹치는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롱을 받았을 때, 상승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을지,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는 지금 카운팅을 다시 했을 때 A, B, C로 떨어지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요걸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1.13 부근, 그러면은 이 자리, 최소 이 자리까지는 떨어질 것 같으니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나는 뭐 숏을 잡던지 아니면은 단기로 접근해서 단타로 계속 짧게 먹을 건지,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한번 안전하게 매매하셔가지고 다들 이번 5월 달에는 큰 수익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